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몇몇 반들은 현장 수업으로 수업을 했던 조선의 정치제도, 중앙과 지방 정치제도와 군사제도,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 또 조선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어서 좀 수업하기가 싫을 수 있는데요. 우리 또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우리 조정됐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학교에 더 많이 와서 우리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만나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또 재밌게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우리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본격적인 그 등교 수업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들겠지만 힘을 내고 우리 조선의 중앙과 지방 정치제도, 또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 외교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조선의 중앙과 지방 정치제도에 대해서 우리 볼 텐데요. 오늘날에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 제도와 그 기관들이 있고 또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그 지방 정치 제도와 또 지방 정치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군대와 또 학교 또 관리를 뽑기 위한 시험들이 있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앙 정치 제도와 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지방 행정 체제, 지방 정치 제도, 또 군사 제도, 교육 제도,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부터 우리 좀 보면서 조선의 조선의 정치 제도와 군사 제도, 교육 제도, 관리 등용 제도, 외교 관계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를 우리 같이 봅시다. 조선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 기관들과 중앙 정치 제도가 있죠. 조선에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관으로 의정부와 육조, 삼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은 왕을 중심으로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 관리들이 함께 의논하여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의정부와 육조라는 기관이 나오죠. 의정부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3명의 정승이 합의를 통해서 나라의 전체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즉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3명의 정승이 합의를 통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육조는 실제로 나라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즉 육조는 오늘날로 치면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었는데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그 신문, 특히 인터넷 신문,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신문이 이렇게 언론 기능을 담당하죠. 요즘으로 치면 그 신문 기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3사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즉, 조선시대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불렀던 이름으로 언론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고려시대의 중앙정치제도로 3사라는 기관이 있었던 거 여러분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고려시대에도 3사라는 기관이 있었죠. 그런데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조선의 3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세 기관을 합쳐서 불렀던 말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던 데 비해 고려의 3사는 그 왕실과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기관이었습니다. 재정기관이었죠. 이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를 비교해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를 지금 하고 있죠.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지금까지 배운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를 우리 다시 정리해 볼까요? 조선의 중앙정치기관으로 의정부와 육조, 3사 등이 있었고, 의정부는 3명의 정승이 합의를 통해 국정을, 나라의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육조는 나라의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었고요.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불렀던 말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의정부와 육조, 3사 이외에도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과 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기관이었던 의금부, 또 역사책을 만드는 기관이었던 춘추관, 또 학교를 오늘날의 교육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성균관, 또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한성부 등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를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지방행정체제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중앙정치제도가 있으면 각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지방정치제도, 즉 지방행정체제가 있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중앙정치제도와 함께 각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지방 정치 제도, 즉 지방 행정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 지방 정치 제도, 즉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까요? 조선은 우선 조선은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의 그 지방 행정 구역을 두었습니다. 조선은 우선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이라는 지방 행정 구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인 향소, 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만들고 고려시대와 달리 모든 군현에 수령이라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는 각 지방에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를 보냈지만 모든 지방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관리를 보냈던 건 아니었죠. 몇몇 큰 군현에만 그 고려시대에는 그 지방을 그 군현을 다스리는 관리를 보냈었죠.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그 수령이라는 그 군현을 다스리는 관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령은 지방의 특히 군과 현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정치제도의 그 차이가 나타나죠.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에서는 그 행정과 사법, 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달랐던 데 비해서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수령이라는 한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바로 이 지방의 행정과 사법, 군사를 수령이라는 한 사람이 다 담당했다는 것이 조선의 지방 행정 체제의 조선의 지방 정치 제도, 즉 지방 행정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 지방의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해 관찰사라는 관리를 또 보내게 됩니다. 관찰사라는 관리를 보내서 그 수령을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지방의 양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앙에서는 수시로 어사를 보내서 또 수령을 지휘 및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 각 지방에는 또 향리가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에도 향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고려시대의 향리는 각 지방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이었죠. 그에 비해서 조선의 향리는 단지 수령이 지방을 다스리는 것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향리는 고려시대보다 그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는 유향소라는 지방 양반의 자치 기구가 있었는데요. 즉 이 유향소는
수령에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그 정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 어떤 지방에 어떤 정책이 좋은지를 그 수령에게 알려주고 또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 각 그 지방 양반들이 사는 지방에 그 유교 윤리를 이렇게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의 지방 정치 제도, 즉 지방 행정 체제로는 지금 나온 그 수령과 또 관찰사, 어사, 향리, 유향소 등이 있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우리 프린트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프린트의 이게 왼쪽 표에 괄호 빈칸의 답을 우리 채워볼까요? 예. 지금 나오는 프린트에 이렇게 왼쪽 표에 괄호 빈칸,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의정부죠. 의정부.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죠? 예, 바로 육조죠. 육조. 그리고 예, 의정부. 예. 이 의정부와 육조. 의정부와 육조. 예. 아이고. 자꾸 이 표가 움직이네요. 예. 의정부와 육조. 아이고. 잠시만요. 예. 이 프린트에 지금 보이는 프린트에 왼쪽 표에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이렇게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예. 의정부고요. 다시 좀 우리 슬라이드 쇼를 다시 실행해야 되겠네요. 예. 자꾸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움직여서 이렇게 불편하네요. 예,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이 프린트의 그 왼쪽 표의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의정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6조죠. 6조. 의정부 6조. 잠시만요. 의정부 자꾸 움직이네요. 의정부와 6조. 6조. 자꾸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보기 불편할 텐데요. 네, 자꾸 화면이 움직여서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의정부 6조, 다음에 이 프린트의 그 왼쪽 표의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4죠. 3, 4. 3, 4. 예, 그리고 프린트의 왼쪽 표의 네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8도입니다. 8도. 8도.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수령이죠. 수령. 그리고 여섯 번째 괄호 빈칸, 프린트의 여섯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도 역시 수령이 되겠죠. 수령. 수령. 그리고 프린트의 왼쪽 표에 일곱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수령, 즉 수령 밑에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관찰사겠죠. 관찰사. 그리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의 왼쪽 표에 그 괄호 빈칸들은 이렇게 우리 내용이 나와 있는 괄호 빈칸들은 다 채웠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프린트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문제 속에 괄호 빈칸을 채워보세요. 1.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로는 무엇 등이 있다. 예.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예,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로 무엇이 있었나요? 예,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로는 삼정승이 합의를 통해 나라의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했던 의정부, 또 그 나라의 그 행정기관이었던 6조, 그리고 또 언론기관이었던 3, 4 등이 있었죠. 의정부 6조 3, 4.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로는 의정부 6조 3, 4 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등이 있었죠. 예,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들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조선의 지방행정에서 무엇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했나요? 조선의 지방행정에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 바로 수령이었죠. 수령. 그리고 또 지방 행정의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로 무엇이 있었나요?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로 무엇이 있었나요? 이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로 유향소가 있었죠. 유향소. 예, 유향소라고도 하고 조선 후기에는 또 향청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조선 전기에는 유향소라고 했고 조선 후기에는 유향소 대신 향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린트에 유향소 옆에 괄호 열고 향청이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조선시대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로 유향소가 있었습니다. 유향소. 예,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조선의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 외교관계로 우리 넘어갈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다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주로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예,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군대가 있었고 또 학교가 있었고 또 관리를 뽑기 위한 시험이 있었고 또 조선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조선의 군사제도를 우리 같이 볼까요? 이 조선의 군사제도로는 5위와 중앙의 5위와 각 지방의 병영, 수령 등이 있었는데요. 먼저 조선에서 16세 이상의 한국 나이로 16세 이상인 양인 남자, 즉 양반이거나 노비가 아닌 남자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노비가 아닌 남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조선에서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군인을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했죠. 그 중에서 실제 군인을 정군이라고 했고 정군을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을 보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프린트에는 안 나오죠. 정군과 보인. 이 조선시대에 16세 한국 나이로 16세 이상이 되면 노비가 아닌 모든 남자들은 정군이 되거나 정군의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보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조선에서 군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조선의 군사 제도를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에 왕이 사는 궁궐과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 5위라는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지방에 조선의 8개의 도에 육군인 병영과 해군인 수령을 두고 각각 병영을 다스리는 병마절도사와 수령을 다스리는 수군 절도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에는 봉수제라고 해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전쟁 등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실시했던 제도가 있었고, 또 역참이라고 해서 그 물자를 그 상품을 운반하고 또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의 군사 제도를 우리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한국 나이로 16세 이상이 되면 노비가 아닌 모든 남자들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정군이 되거나 그 정군을 경제적으로 돕는 보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선의 군사 제도로는 중앙에 왕이 사는 궁궐과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 5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 지방에 8개의 도에 육군인 병영과 해군인 수영을 두고 병영을 다스리는 병마절도사와 수영을 다스리는 수군절도사를 보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봉수제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 상품을 운반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 역참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조선의 군사 제도를 이만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 조선의 교육 제도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교육 제도로는 조선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들이 있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키우기 위해 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조선의 학교로는 구체적으로 주로 어린아이에게 초보적인 유학 지식과 한문을 가르쳤던 서당, 그리고 또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됐던 사부학당과 향교,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교에 해당됐던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당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초보적인 유학 지식과 한문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었던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있었던 오늘날의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해당됐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향교는 서울의 사부학당과 같은 기능을 했던 지방에 있었던 그 학교였고요. 성균관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관리를 키우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그 성균관에는 이 과거 중에서 그 초시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가 주로 입학했습니다. 이 조선의 교육 제도로는 서당과 사부학당, 향교, 성균관이 있었고요. 서당은
초보적인 유학 지식과 한문을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였고, 사부학당과 향교는 각각 서울과 지방에 있었던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였으며, 성균관은 오늘날의 대학교에 해당됐던 학교로서 주로 과거에 초시에 합격한 생원이나 짐사가 입학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괄호 빈칸의 답들을 우리 채워볼까요? 이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괄호 빈칸의 답을 차례대로 채워볼까요? 이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오위입니다. 오위. 그리고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바로 역참입니다. 역참.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역참입니다. 역참. 그리고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진도 나가진 않았지만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나머지 괄호 빈칸의 답도 우리 먼저 채워볼까요?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네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다섯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문과입니다. 문과. 그리고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여섯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과입니다. 무과. 그리고 일곱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잡과입니다. 잡과. 그리고 프린트의 오른쪽 표에 여덟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음서이고요. 음서.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대입니다. 사대.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를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조선에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의 각 나라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를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라는 세 가지의 종목이 있었고요. 이 과거는 보통 3년마다 시행됐지만 나라에 큰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 과거는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서 3년마다 시행되었던 정식 과거를 식년시라고 하고요. 식년시, 그리고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실시되었던 과거를 별시라고 합니다. 별시.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의 세 가지 종목 또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과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서 주로 양반이 응시했고요. 문과 시험에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관직을 받고 문관, 즉 일반 관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을 했습니다. 과거의 과목 중에서 문과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서 주로 양반이 응시했고, 문과 시험에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관직을 받고 일반 관리로 뽑혀서 실제 행정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과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을 뽑는 시험이었고요. 문과가 주로 양반이 응시했던 데 비해서 무과는 양반과 향리, 상민이 모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문과에 비해서 무과는 전쟁에서 싸울 군인을 뽑는 과거로서 문과와 달리 양반, 향리, 상민이 모두 실제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과는 의사, 오늘날의 의사, 변호사 등의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서 법적으로는 양반과 중인, 평민, 향리 등이 모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로 중인이 응시했습니다. 이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서 주로 중인이 응시했습니다. 이 조선의 관리를 뽑는 제도로 과거 제도가 있었고요. 과거제 이외에 또 음서라는 고려 시대에도 음서가 있었죠. 고려 시대의 음서 제도가 뭐였죠? 고려 시대의 음서 제도. 고려 시대에 5품 이상의 관리의 큰 아들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제도였죠. 조선 시대에도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될 수는 있었지만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은 고려 시대와는 달리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는 주로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고요. 이렇게 과거 제도를 통해서 주로 조선이 관리를 뽑았다는 것은 그 조선이 능력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로 과거와 음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우리 공부합시다.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한마디로 중국 명나라의 이렇게 머리를 굽히는 사대와 그다음에 여진, 일본 등에게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썼던 교린 정책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대 정책이란 중국의 명나라의 머리를 굽히면서 명나라와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했던 그런 외교 정책으로서 겉으로는 명나라의 머리를 숙이면서 실제로는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얻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에 대한 사대 정책을 통해 조선은 왕의 힘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선은 또한 여진, 일본 등에 대해서 교린 정책이라고 해서 여진, 일본 등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에는 조선을 침략한 여진, 일본 등을 같이 싸움으로써 물리치고 여진과 일본 등이 조선에 교류를 요청했을 때에는 조선의 우수한 상품들을 여진과 일본 등에 주는 그런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는 같이 병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즉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명에 대한 사대 정책과 여진, 일본 등에 대한 교린 정책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럼 이만 오늘 조선 시대에 대한 두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